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독재를 향한 본격적인 빌드업의 한 조각입니다. 사법부의 장악, 검찰 무력화, 언론의 압박, 개헌 드라이브, 그리고 대통령 재판 흔들기, 하나씩 보면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선을 이어보면 하나의 그림이 나옵니다. 권력이 자기 죄를 지우려는 그림, 권력이 국민의 눈앞에서 대낮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그림입니다. 어떤 힘있는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자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소한 검사가 사건을 조작했다. 그러니 내 재판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나를 기소한 검사를 먼저 수사하라.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억울하면 누구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정당이 첫째,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서 특별검사법을 만들고, 둘째, 자기 사람들로 그 특검을 임명하고, 셋째, 그 특검에게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이게 여러분의 눈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법치라고 보이십니까? 이런 행위야말로 피고인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규칙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꾸겠다고 나서는 격이라고 보이지 않으신지 그 점을 묻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2026년 4월 30일 이른바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름이야 정말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조작기소를 밝히겠다. 정치검찰의 불법을 파헤치겠다. 국가 공권력 남용을 바로잡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의 행태를 하루 이틀 봐왔습니까? 우리는 이 특검법의 이름이 아니라 그게 어떤 악랄한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법을 만들었는가? 누구의 사건을 겨냥하는가? 특검에게 어떤 권한을 주려고 하는가? 최종적으로 누가 이 특검법의 이익을 보는가? 이 네 가지를 보면 이 법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재명이 지금 자신의 범죄 혐의를 털어내기 위해 어떤 짓까지 벌이고 있는지 그 또 하나의 범죄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은 대장동 위례, 쌍방울 대북 송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사건 등 이재명 본인 또는 측근 주변부와 연결되어서 논란이 되어 온 사건들의 수사와 기소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공소취소권 논란입니다. 언론들도 이번 특검 법안의 심각한 점을 나름 보도는 했습니다. 특검이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이에 따라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 이 두 가지는 이번 특검법이 가진 중요한 음모이자 흑막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법이 아니고 진상규명을 빙자한 이재명 및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면죄부 제조법이라는 의문입니다. 첫째, 이 법은 재판을 정치로 덮는 법입니다. 어떤 힘있는 사람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이 불리하게 흘러가자 법정 밖에서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몰려와서 이 재판은 조작이다. 판사는 멈춰라. 사건을 기소한 검사를 먼저 수사하라. 이렇게 외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판사는 법과 증거만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법정 밖의 정치적 함성이 재판장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조작기소특검법이 바로 그런 구조입니다.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은 당연히 절차대로 법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 다수당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 사건은 조작기소다, 이런 정치적 전제를 깐 특검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법정 밖에서 재판의 판을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진실규명이 아니라 재판 흔들기입니다. 둘째, 이 법은 피고인이 자기 재판의 규칙을 바꾸는 법입니다. 운동장에서 지고 있는 팀이 갑자기 말합니다. 심판이 편파적이다. 심판을 조사하자. 경기 규칙도 다시 정하자. 시험을 보던 학생이 시험 문제가 불리하다고 말하면서 문제를 낸 선생님을 먼저 수사하자. 내 답안지를 채점하기 전에 시험 자체를 다시 조사하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공정한 경기입니까?
이것이 공정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이 있고 판단해야 할 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그 정당이 나서서 그 수사와 기소 전체를 조작이라고 규정하는 특검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뻔히 보고 있는데 국민을 가두리 양식장에 물고기 보듯 하면서 이 짓을 벌이는 저들의 후한무치에 경의를 표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짐승이 너무나 완벽하게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셋째, 이 법은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의 셀프 면죄부가 될 수 있습니다. 도둑으로 의심받는 사람이 자기 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경찰이 나를 모함했다.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 그러니 나를 조사하지 말고 나를 잡은 사람들을 조사하라. 그리고 특검이 나서서 조사 결과 처음부터 나를 잡은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만든다면 도둑이냐 아니냐를 법정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없애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조작기소특검법의 위험성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특검이 조작기소였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민주당은 즉시 이재명은 피해자였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조작했다. 모든 재판은 정치 보복이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공소취소, 재판 중단, 정치적 명예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이러한 특검은 진실을 밝히는 칼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씻어주는 세탁기가 될 것입니다. 넷째, 이 법은 검찰 공격에서 끝나지 않고 사법부 전체를 흔드는 법입니다. 경기의 성패를 가를 마지막 판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패색이 짙어진 팀의 뒤에 있는 거대한 권력이 심판에게 경고장을 보냅니다. 네가 지금 판정하려는 이 경기 자체가 조작이다. 조심해서 판정하라. 판정이 끝나면 심판도 조사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심판이 과연 규칙만 보고 휘슬을 볼 수 있겠습니까? 심판은 반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법부가 정치 권력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의 기소가 조작이었다고 특검이 주장하면 그 기소를 전제로 재판을 진행한 법원은 어떤 압박을 받겠습니까? 이 사건은 조작 기소 사건이다. 함부로 유죄 판단하지 말라. 이런 정치적 압력이 법원 위로 쏟아지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대법관 중원, 법의 꼭제, 허위 조작 정보라는 이름으로 언론과 유튜버에게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법안, 그리고 이제는 조작기소 특검법입니다. 선이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를 재편하고 검찰을 공격하고 언론을 압박하고 재판 중인 사건을 뒤흔드는 법을 만듭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치검찰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보아야 할 것은 그 말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이름은 조작기소 진상규명이지만 구조는 이재명 재판 흔들기입니다. 이름은 검찰개혁이지만 구조는 사법체계 압박입니다. 이름은 권력기관의 정상화지만 구조는 이재명의 자기 방어입니다. 이 법의 포장지는 정의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이재명의 면죄부입니다. 이제 더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국가 시스템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검찰을 흔들고 사법부를 흔들고 언론을 누르고 이제는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이재명 관련 재판의 출구까지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6.3 헌법 개정까지 밀어붙이려고 있습니다. 5.18과 부마 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통제 조항, 지역균형 발전 조항을 앞세워 개헌의 문을 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더 큰 권력구조 개편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4월 30일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독재를 향한 본격적인 빌드업의 한 조각입니다. 사법부의 장악, 검찰 무력화, 언론의 압박, 개헌 드라이브, 그리고 대통령 재판 흔들기, 하나씩 보면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선을 이어보면 하나의 그림이 나옵니다. 권력이 자기 죄를 지우려는 그림, 권력이 국민의 눈앞에서 대낮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그림입니다. 결론입니다. 조작기소특별법은 이름은 진상규명이지만 본질은 면죄부입니다. 이름은 정치검찰 청산이지만 본질은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와 완전한 면죄부입니다.
이름은 개혁이지만 본질은 사법체계의 장악입니다. 우리 국민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저들은 부정한 선거로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는 의혹 속에서도 그 의석을 앞세워 사법부를 재편하고 검찰을 무력화하고 언론을 압박하고 헌법까지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둠의 국가로 들어가는 독재 빌드업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대로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은 기억합니다. 국민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결국 심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는 자들이여. 이사야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정의로 포장하고 면죄부를 진상규명이라고 부르며 권력의 자기 방어를 개혁이라고 속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